와,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네요. 장 끝나고 시간외에서 무려 11%가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조비에비에이션 주주분들 아마 밤잠 다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긴급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뜬 눈으로 밤새우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딱 4가지로 나눠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주가 폭락, 진짜 원인이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과연 버틸 체력이 있는 건지 재무 상태를 속속들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하늘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지, 조비만의 무기와 치명적인 약점은 뭔지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 3가지 시나리오를 딱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마이너스 11.071%.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간 겁니까, 대체? 아니, 장중에도 4% 넘게 빠지더니만 끝나고 나서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버렸네요. 보통 이 정도면 뭔가 회사에 아주 큰일이 터졌다는 신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나온 발표거든요. 회사가 약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환사채에 신주 발행까지 같이 한다는 건데요. 시장은 이걸 기존 주주 가치의 심각한 훼손, 즉 희석이라는 최악의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지난 에스프레소 원액 같은 주식에 물을 왕창 부어버리겠다, 이런 공포감이 투매를 부른 거죠. 잠깐만요, 박사님. 그럼 그냥 우리 회사 돈 떨어졌으니까 주주 여러분 지갑 좀 여세요, 이 얘기잖아요. 너무 안 좋게만 들리는데요? 그냥 돈이 없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린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현금 소진에 대한 공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회사의 미래를 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베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조비라는 회사의 기회와 위협, 그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관점에서 모든 걸 파헤쳐보겠습니다. 변곡점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사실 조비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조비 에비에이션은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우버, 즉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제5원소에서 보던 바로 그 비행 택시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헬리콥터랑 드론을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걸로 꽉 막힌 도심 교통을 해결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진 기업입니다. 소음도 적고 수직으로 뜨고 내리니까 빌딩 옥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우버랑 꿈은 정말 멋진데 그 꿈 먹고 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결국 이번에 1조 5천억 원이나 돈을 끌어모으는 거 아닌가요?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떻길래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장부를 한번 제대로 열어보죠. 네, 이게 작년 3분기 실적표인데요. 숫자를 보시면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출이 2,200만 달러 정도 찍혀있긴 한데 이건 대부분 정부 과지 같은 걸로 받은 돈이라 사실상 의미 있는 매출은 아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로만 1억 5천만 달러 가까이 썼죠. 결과적으로 분기 순손실이 4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단 석 달 만에 그냥 녹아내린 겁니다. 아직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돈을 태우고 있는 회사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헐, 3개월에 5천억 원이요? 그럼 1년이면 2조 원이 그냥 사라지는 속도잖아요. 아니, 저렇게 손실이 큰데 그럼 회사가 들고 있던 현금은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번 자금 조달 발표 직전,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9억 7,81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조 3천억, 많아 보이긴 하는데 3개월에 5천억씩 쓰는 속도를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2분기, 그러니까 반년 버티면 돈이 바닥나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를 조달했다고요?
바로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새로 수혈받는 겁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회사가 얼마나 절박하게 생존을 위한 활로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동시에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그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박사님. 매출도 거의 없는데 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디에다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희석돼 가면서까지 이렇게 쏟아붓는 건데 이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아니면 정말 계획된 투자인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밝힌 자금 사용 계획을 보면 이 돈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돈의 대부분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항공기 인증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안전 테스트 받고 도로 주행 허가 받는 건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그 기준이 수십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인증 후에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고 실제 상업 운항을 준비하는 데 쓰입니다. 한마디로 제품 출시 직전 마지막 고객길을 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품 출시를 위한 마지막 투자다. 근데 그 투자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주주들 돈으로 이렇게 큰 베팅을 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이 험난한 길을 뚫고 조비가 정말 하늘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회사만의 믿는 구석,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조비가 그냥 말로만 떠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건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9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와 손을 잡습니다. 2020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 공군으로부터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고요. 2022년에는 세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 항공과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첫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결과물로 증명해온 회사라는 거죠. 와, 파트너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토요타, 델타, 미 공군이라니. 근데 박사님, 이런 파트너십이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MOU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협력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조비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첫째, 항공기 설계부터 제조, 운영까지 모두 직접 하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추구하는데요. 이건 품질 관리와 수익성 극대화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방금 말씀드린 파트너십은 단순한 이름 빌리기가 절대 아닙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FAA의 인증 절차에서 총 5단계 중 3단계를 이미 끝내면서 경쟁사들보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 공군과의 계약은 단순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걸 넘어서 안정적인 초기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비행기 만드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비의 비행기 옆에 토요타 트럭이 있죠. 이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미래형 비행기를 한두 대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걸 매년 수백, 수천 대씩 똑같은 품질로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수십 년간 카이젠으로 대표되는 고품질 대량 생산 시스템을 완성한 토요타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토요타의 엔지니어들이 조비 공장에 직접 파견돼서 생산 라인 설계부터 부품 관리, 공정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회사에 무슨 리스크가 있겠어요? 진행자님, 투자의 세계에서 동전의 양면은 항상 존재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조비의 아킬레스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바로 오늘 사태의 원인이 된 높은 현금 소진율입니다. 이번 자금 조달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죠. 둘째, 강력한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과 기술 도용 문제로 IP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막대한 배상금은 물론이고 기술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앞서가고 있다지만 FAA 인증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점도 명확한데 리스크도 너무 뼈아프네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박사님,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앞으로 조비에게 펼쳐질 미래를 시나리오별로 명확하게 좀 그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불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조비가 하늘의 테슬라가 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 즉 트리거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표대로 2026년에 FAA 형식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둘째, 델타항공 같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요타의 도움을 받아서 연간 500대의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스위치가 모두 켜진다면 조비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창조하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말씀하신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 중 하나만 터져도 이카루스의 추락으로 가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바로 이카루스의 추락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FA 인증이 2027년 이후로 계속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그 사이에 경쟁사인 아처가 먼저 인증을 받고 핵심 시장을 깃발 꽂듯 선점해버리는 상황이죠. 셋째, 아처와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기술 사용에 제약이 생기거나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18개월 안에 오늘과 같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한 번 단행하는 겁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만 나타나도 경고등이지만 2개 이상이 동시에 켜진다면 투자 가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박사님께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시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현재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유력한 기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획득에 성공할 겁니다. 이후 델타항공이나 미 국방부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선두주자의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 즉 하늘의 테슬라처럼 압도적인 지배자가 되기보다는 치열한 항공시장의 또 다른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 잡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FAA 인증과 상업 운항 개시라는 두 개의 거대한 허들에 달려있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비에 맞게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잔치가 정말 열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잔치는 분명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그 기대감에 취해 있기보다 이 잔치가 정말 열릴지, 즉 오늘 말씀드린 인증과 대량 생산, 상업화라는 트리거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냉철하게 확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